머리 색깔, 그다음에 눈썹, 눈동자가 어두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대로 모발이나 눈썹, 털, 눈동자 색에 맞춰서 눈썹을 그린단 말이에요. 인상이 굉장히 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펜슬이나 브로우 섀도우를 굉장히 또 연한 색깔로 바꿔본단 말이에요. 눈썹이랑 그렸을 때 이 제품과 투톤이 들어와요. 그게 또 싫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브로우 마스카라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되는데 밝은 색깔,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랐어요. 그러면 이 밝은 색깔 또 눈썹은 맞아죠. 전체적으로 눈썹만 또 밝고 얘가 눈동자와 머리와는 또 겉도는 느낌. 눈썹만 밝아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인상이 부드러워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눈썹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이 투톤을 맞추려고 하면 웬만큼 밝은 색 갖다가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르면 역시나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이 털색을 밝혀버린다. 그 밝아진 색에 맞춰서 밝게 눈썹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발이 자연 모양. 그러면 그냥 눈동자나 모발보다 약간 밝게만 그려줘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이때 중요한 거는 색깔을 밝혀놓고 또 밝은 색 펜슬이나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또렷하게 그리면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그려주셔야 돼요. 반영구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반영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염색을 또 강조할 때가 있어요. 눈썹이 굉장히 연하고 숱도 없고 해서 반영구를 아주 잘했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반영구만으로도 너무 예뻐지셨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질도 두껍고 눈썹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는 게 귀찮아서 반영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상이 굉장히 강해져요. 반영구를 하고 나타났더니 인상이 굉장히 억척스러운 그 강한 느낌 알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반영구 한 올라도 살리지 않고 그냥 화장 눈썹 같은 거 했을 때 특히 많이 그랬는데 그때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 느낌 저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영구를 권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반영구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기술자분들이 계셔서 잘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하는 게 나은 분들한테는 권해요. 그렇지만 반영구에다 돈을 많이 썼는데 눈썹 정리는 하지 않아. 그래서 반영구 쉐입 밖으로 눈썹이 막 길게 자라나고 뻗치고 방치한다 그러면 돈을 쓴 보람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전에 비해서 눈썹이 또렷해졌을 뿐 혹은 인상이 진해진 것 뿐이지 절대 예뻐진 게 아니에요.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제가 할 거고 내 모질이 원래부터 진하고 또렷했기 때문에 반영구를 함으로 인해서 눈썹은 예뻐졌지만 인상이 강해졌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눈썹 염색을 하시게 되면 인상도 부드러워지지만 추가적으로 얻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섀도우와 블러셔, 립 컬러 같은 색조의 소화력이 빠져요. 인상이 부드러워짐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왠지 붉고 되게 또렷한 색감의 립만 잘 어울렸던 사람인데 눈썹이 부드러워짐으로 인해서 더 옅은 핑크 계열이나 코랄 계열 같은 게 잘 소화가 되는 피치 블러셔가 갑자기 잘 어울리는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메이크업은 생얼에 비해서 화장을 함으로 인해서 인상을 또렷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동생들, 어린 친구들이 초기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의 얼굴을 또렷하게 하는 게 다 예쁜 게 아니잖아요. 눈, 코, 입 각각 놓고 보면 정말 너무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눈, 코, 입을 조화를 해놓고 딱 보면 예쁜데 뭔가 되게 잘생기게 강한 느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의 고민이 뭐냐면 색조 화장만 하면 너무 드세 보인다. 그리고 생얼보다 안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밋밋해서 또렷하려고 화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미 얼굴이 그냥 너무 또렷한 거야. 살리는 화장보다는 굉장히 빼주는 화장을 하셔야 되는 얼굴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눈썹 염색을 해가지고 색을 날려. 심지어는 날려놓고 그리지 않아도 예뻐. 그런 이목구비를 갖고 계신 분들의 또 특징이 눈썹이 또 너무 예쁘고 굉장히 숱이 많으면서 빽빽해. 염색만 해도 이미 눈썹은 끝났어. 너무 예뻐요. 눈도 남들 하는 아이라인 다 하는 게 아니라 점막만 채운다든가 아니면 아이라인도 안 해. 그냥 마스카라도 안 하고 뷰러만 한다든가 혹은 뷰러도 안 해도 또 심지어 컬까지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식으로 남들이 하는 걸 최대한 빼.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도 그냥 웜톤 살짝 혹은 눈에 붓기가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리터만 살짝 해도 너무 예쁘고 블러셔 같은 거 조금 옅은 색깔 그리고 립도 굉장히 화장을 최소화했을 때 뭔가 립 색깔을 빡 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 이목구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화장을 최소화할 때 립
립 색깔을 화사하면서 더 옅은 것들을 써줘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면서 너무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라야 꽃 같은 얼굴이 되는 분들이 남들처럼 아이라인 다 채우고 눈썹 또렷하게 막 그리고 다 바르니까 인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시작이 바로 눈썹의 염색이라는 거. 염색 주기가 궁금하실 거예요. 염색 주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늦어도 3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굉장히 눈썹이 빨리 빠지고 자라는 분들은 2주만 되더라도 벌써 본인이 느껴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거울을 보면 느껴지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못생김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눈썹 염색을 다시 해야 될 때예요. 아무래도 염색약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추천했던 이 마지랄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썼나?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쓰고 제가 샵에 있던 시절에도 쓰고 추천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심하고 쓰는 거고 깜빡하고 이 산화제를 섞지 않고 그냥 염색약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산화제 없이 염색약만 잘못 쓰다가는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반드시 산화제를 섞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제가 오랫동안 염색을 하면서 따끔따끔 할 때만 기록을 해봤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과학적이지 않은 저의 피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부든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똑같은 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눈썹 염색을 하더라도 더 따끔따끔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따끔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닦아낼 때는 아무래도 꼼꼼하게 약간 힘을 주기 때문에 약간은 직후에는 붉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좀만 흐르면 괜찮아져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화끈거리거나 붉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약을 썼을 때 그렇게 되신다 그러면 좀 진정이 되는 제품들을 발라주셔야겠죠. 머리 색깔이 바뀔 때마다 약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예를 들면 지금 제 눈썹 색깔은 제가 지금 제 머리색에 맞춰서 살짝만 한 거예요. 더 밝게도 할 수 있어요. 더 밝게 할 수 있는데 더 밝게 하지 않은 거고 혹은 탈색했다고 탈색제를 무조건 사서 눈썹에다가 탈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도 보면 머리 완전 탈색했다고 눈썹까지 그렇게 날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색해져요. 눈썹이 그렇게 없어지면. 그래서 머리색은 완전 밝게 탈색해도 눈썹은 어느 정도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평상시에 발랐다. 근데 내가 탈색을 했어. 이거보다 조금 밝은 뭐 이런 색깔, 일반적인 브로우 제품보다 밝은 그쵸? 뭐 이런 거를 섞어서 눈썹에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머리 색깔이 좀 붉어지거나 그럴 때 제가 원래 쓰던 브로우 제품에다가 이건 아이섀도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 이런 색깔 아이섀도우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쓰는 차가운 느낌의 이런 색깔. 제품을 계속 사고 염색약을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뭐 원래 내가 주로 이 색깔 썼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손등에다 믹싱 혹은 바로 눈썹에다 그냥 발라서 머리색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다양한 염색약을 추천도 받아보고 써보고 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컬러를 죽여주면서도 자극이 없으면서도 어떤 머리색에도 갖고 있는 섀도우만 변화를 줘서 눈썹 그리기에 대한 강의는 오늘 하지 않을 거지만 제가 약간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상시에 지금 이 정도보다도 화장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그리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 정도로 화장을 했어요. 뭐 옷이나 이런 걸 봐서 눈썹에 힘이 생기는 게 싫어. 그러면 진짜 거의 안 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제가 간단히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이렇게만 하고 나갈 거야. 그러기에는 조금 눈썹이 약하네, 빈틈이 있네 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눈썹 그리는 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사실 지금 더 기르면 더 저는 두꺼워요. 근데 그 지경까지 가기에는 못생김이 극에 달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염색을 하는 거고 참다 진짜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 눈썹을 정리를 하고 염색을 하시지 마세요. 눈썹이 두꺼워요. 정리를 예쁘게 해놓은 상태에서 염색을 하게 되면 색이 날아가면서 눈썹이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더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더 날린다는 느낌이에요. 염색을 끝내놓고 원하는 모양대로 정리를 하시는 거. 그 다음 또 기억할 거는 뽑았어요. 깜 모근이 자극되어 있고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염색하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염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펜슬만으로 그리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섀도우로 이렇게 대충 바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막
살리면 인상은 훨씬 또렷해져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뒤쪽은 털이 없잖아요. 여기 앞에 염색한 모질과 앞에 발랐던 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꼬리 정도만 살짝만 살려줘요. 아주 살짝. 이 정도. 끝. 저는 정말 영수증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끝. 그리고 중간에 좀 털이 좀 없는데, 원래부터 제가 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만 살짝 살려주고, 머리색이나 혹은 제가 또 원할 때는 더 밝게 염색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같은 약을 써요. 근데 평상시에 화장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밝게 하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없어지고, 진짜 왜 백지 도화지 같은 느낌에서 화장을 하고 싶을 때는 더 날리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눈썹 염색 어떠셨어요? 저는 제 취향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취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취향 제가 정말 존중하고, 이미지를 또렷하게 하시길 원한다, 또한 부드럽게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대해서 또 댓글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또 눈썹 그리기 할 때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눈썹 염색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